스포츠 쾌도난마 어느 분이 스포츠 검신인가 그런 닉네임도 지어주셨던데 아예 아닙니다. 그런 아직 제 말 안 끝났어요. 예. 도중에 끼어들지 마세요. 요번에 그 KBS 예. 기자가 도중에 끼어들었다가 혼나는 거 보셨잖아요. YTN 전 기자님. 저는 오히려 그 대통령의 품격을 더 높여주는 장치이지 않았을까. 최동호 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대한 청년 그대들 덕에 웃습니다. 모 신문사의 그 헤드라인이거든요. 상당히 뭐 감정적이고 이렇게 예. 북받쳐 오르게 하고. 근데 좀 가르치는 것 같죠. 지금 시대에 보면 국민들을 예. 뭔가 좀 저는 그 제목만 보고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데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이제 왜 그런 제목이 나왔냐 하면은 예. 이제 지난주에 우리 류현진 또 손흥민 그리고 강성훈인가 PGA 투어에서 골프 선수가 또 우승했고. 예. 강성훈 선수도 뭐 한 160경기 158전 159기래.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예. 도전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나름 그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짠한 그 감동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 우리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사 제목이 나오는 건데, 근데 그거 보고 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이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을 보는 젊은 세대들의 감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전 세대는 예를 들어서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의 활약을 보면서 자랑스럽다.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랑스럽다인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자랑스럽다가 아닙니다. 부럽다. 이 차이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들은 뭐 애국심, 민족주의, 그리고 조국, 한국인이 자랑스럽다. IMF 탈출에 무슨 희망 뭐 이런 거 그런 이러고 그런 그 단기적인 시기적인 상황도 맞물려 있고요. 여기 이제 갇혀 있었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이거를 어떤 그 국위선양이나 민족주의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한 개인의 성공으로 보는 거죠. 네. 한 개인의 성공으로 보기 때문에 부럽다라는 의미는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그 의견을 나누는 내용은 주로 철저히 한 개인의 성공으로 봐가지고 선수의 개인 기량이나 기술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스포츠를 바라보는 이 관전 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시대적인 차이점이 드러나죠. 예를 들면은 2010년에 이제 우리 그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그때 이제 이상화 선수, 모태범 선수, 이승우 선수가 등장했을 때, 그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예.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시상대에 올라가가지고 메달을 목에 걸 때 자기 개성을 한껏 내뿜었죠. 염색도 하고 예. 아주 밝고 환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 세대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죠. 왜? 그 이전 세대들은 다 눈물 흘렸잖아요. 말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래요. 어머니 생각, 우리 가족들 생각, 도와준 우리 그 참고 기다려준 아내에게 고맙고 혹독한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눈물과 예. 국위선양을 무사히 해냈다는 일종의 완수감? 그런 거죠. 근데 이전 세대는 그 눈물이었는데 시상대에서의 그 상징이 그 이후 2010년 이후에 이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후 이 젊은 세대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밝고 환한 모습으로 다 변했거든요. 개성 표출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느껴지는 더 이상의 어떤 국위선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정부나 권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꾸 강요했던 것들이 조금은 탈색되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드디어 우리 스포츠 문화가 발전을 해서 그런 분위기로 바뀌다 보니까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서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졌지만 잘 싸웠다. 이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꼭 금메달 아니라고 고개 예. 숙이지 말고 그렇죠. 예. 동메달 땄다고 미안해하고 그러지 말라 제발. 그 얘기가 기억나요. 예.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부터 나왔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메달 따는데 왜 미안하냐. 그게 그때 나왔거든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한껏 즐거워하고 자기들의 최고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즐기는데 예. 우리 선수들만 그만 뭘 잘못한 양 고개 예. 숙이면서 이러고 막 이제 그게 정말. 그 이전에는 예. 이 선수들에게 이제 그 국위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더 씌웠기 때문에 이 그 최고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해서 최고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았었죠. 예. 근데 이런 프레임으로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언론, 미디어, 정부, 체육 관계자들은 그런 프레임에서 이제 깨어나려고 하는데 외부 자극으로 깨어나려고 하거든요. 그 외부 자극이 뭐냐면 벌써 스포츠 팬들이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이미 그때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동메달인데 뭐가 미안하다고 그러냐. 이 얘기가 2012년부터 나왔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전 세대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문화적, 스포츠적 감성과 그 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그 제목 이것들은 이제 시대에 맞질 않아요. 문화일보 오늘 제목 잘못 달았다가 검신한테 혼나네. 별 말씀이십니다. 문화일보 기자들 잘 들으세요. 지금 최평론가님 말씀 들으니까 예. 딱 그게 떠올랐어요. 아, 황교안 씨만 30년 전 공안검사 시절에 위세 부리고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 아직 혼자 젖어 있나? 아이고, 그런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깨어나고 재미있네요. 있구나. 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그 온실 속의 화초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자기 권위대로 다 대접받을 수 있는 그 세계에서만 살던 사람이 이제 무언가 대중정치를 하겠다고 대중 속으로 사회 속으로 나와서 접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의식과 행동에서 자기만에게 나오는 거죠. 체육계도 똑같습니다. 선민의식 같은 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있겠죠. 예. 자기가 수사하던 주임 검사로서 피의자 검사 앞에 끌려오면은 아무래도 일단 뭐 자리 앉음이나 이런 것도 좀 뭐 주눅 들게 마련이고 또 수사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예. 검사 옆에서 뭐 말 함부로 하면 막 옆에서 윽박 지르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수사할 때 저 임종석 수사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그 저기가 이제 무슨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런데 걔가 언제 돈 버는 거 봤어? 다 주변 거 뺏어가지고 이랬지. 그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라 예. 30년 전 그때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30년 전에 딱 멈춰 있던 의식 속에서 그 의식의 무의식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게 임종석이가 이렇게 됐나? 그런 한 거죠. 수 아래로 내다보는 그런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자기가 볼 땐 그냥 처벌 대상이거든. 예. 그래서 자기가 무슨 죄를 어떻게 걸어서 구형을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몇 년 살게 될지도 대충 정해지는 그 각인데 예. 참 그러니. 이제 그럼 뭐 이 홍준표 전 대표는 개과천선한 건가요? 몰라. 또 황교안 씨를 한마디 꾸짖고 나섰습니다. 예. 니만 안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게 제일 웃겼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얘기가. 예. 주황색 입은 아저씨가 빨간색 옷 입은 아저씨한테 옷이 그게 뭐야? 뭐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하여튼 홍황 패밀리는 참 우리를 언제나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 재미있으니까. 예. 말로라도. 예. 자, 이 말씀은 참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탓할 것 아니다. 예. 너는 왜 국가에 대한 프라이드나 이런 거 못 느끼니? 라고 말하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러니까 일부 그 이전 세대들은 예를 들면 그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자마자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반발했었죠. 그 뭐 티오 문제 이런 거? 예. 우리 이 평창 동계올림픽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우리 선수 중에서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지 된다. 북한 선수 몇 명을 들어오는 합쳐야 수만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이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단일팀의 의미도
살리지 못하는 거다. 근데 이런 젊은 세대들의 주장과 그 의식을 바라보는 이전 세대들 중에서는 예. 굉장히 개탄스러워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랬죠. 어떻게 통일, 평화 그리고 이 남북 단일팀과 같은 이 개념 앞에서 반발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저는 그 시대를 읽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를 들면 손흥민이나 류현진 선수의 성공을 오로지 개인의 가치로만 보고 또 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저는 더 가치 있고 힘찬 원동력이라고 보거든요.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원동력. 그런데 예. 사실은 보면은 국위선양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해외에서 거둔 성과를 보고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현혹하기 위한 일종의 허구적인 이데올로기거든요. 또는 강제적 의미 부여. 그렇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길들여온 거고요. 자랑스럽다는. 근데 부럽다라는 얘기는 나의 모델이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강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정말.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 예를 들면 패션이나 뭐 음식, 요리, 이 쿠킹, 그리고 어떤 그 디자인 이런 데에서 자기가 그냥 자기의 삶을 개척하겠다고 나아가서 세계 최고가 된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들의 그 성취 동기를 우리는 왜 애써 무시하려고 하느냐. 이것들은 그 이전 세대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때문에 입에서 먼저 애국, 뭐 조국, 민족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걱정할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출마 준비하세요? 저요? 예. 아니에요. 20, 30대 표를 겨냥한 듯한 작심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제 이게 예, 이제 좋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은 또 최동호 평론가를 통해서 저 같은 아재 꼰대는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예. 뭐 제가 기억나는 게 아마 개막 언저리에 어떻게 전망하시냐고 그랬더니 3강 이러셨죠. 3강에 있었죠. SK 두산이 앞서가고 네. 그들을 위협할 존재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NC를 네. 얘기했었죠. 키움인가 NC인가. 키움. 네. 3강이었는데 요즘은 2강으로 확 줄어들었다고요?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대충 봐서 크게 이제 판도가 5강 5약으로 5강 5약? 예. 반반? 예. 그래서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단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5강 중에서 두 팀이 앞서 나가서 2강으로 치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5강 중에 그 세 팀은 이제 그 3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2강 3중 5약. 예, 그렇습니다. 2강이 어디예요? SK와 두산입니다. 아, SK와 두산은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이제 맞붙었던 팀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우승 전력, 예를 들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양의지 선수가 NC로 이동을 했지만 두산은 역시 그 양의지의 공백을 잘 메꿔 나가고 있고요. 예. 이 SK와 두산이 시즌 경기 수를 거듭할수록 역시 양강 체제로 앞서 나갈 것 같다는 그런 조짐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LG는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했어요. LG가 지금 그 공동 3위인데 NC하고 선두에 근접하고 있는 상위권 자리를 계속 좀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NC 그리고 이제 키움 이제 세 팀이 이제 선두권에 근접한 이제 중위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SK 두산은 지금 성적을 이끌고 있는 힘이 역시 마운드예요. 가장 하나만 딱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믿을 만한 선발 투수 그러니까 한 명은 아니겠죠. 선발지 보통 이제 5명이 로테이션을 돌아가는데 예. 이 선발 로테이션을 거리지 않고 돌릴 수 있는 팀, 이 팀이 우승을 한다. 선발진이 무너지지 않았다. 예. 이 얘기인가요? 예, 그게 지금 SK하고 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 시즌 개막하기 전에는 공인구를 좀 더 이제 타고 투자를 낮추기 위해서 공인구를 바꿨다, 그 규칙이 뭐가 바뀌었다,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랑 이 전망들은 얘기는 했지만 네. 결국에 야구에서 딱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은 선발 투수거든요.
아주 간단하고 간단 명료한 야구 승부의 게임에서 가장 간단한 원칙, 이게 이제 올 시즌에 확실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한 팀의 투수가 대략 몇 명쯤 됩니까? 한 20에서 한 30명, 많으면 30명까지 가죠. 아니, 한 팀 총원이 몇 명인데요? 한 팀 총원하면 50명 넘어갑니다. 1군만? 예. 그러니까 그 야구단 전체. 그러니까 2군 빼고 예, 2군 빼고. 그러면 한 30명 정도 되죠. 30명이요? 예. 그중에 투수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죠. 우와. 그러니까 투수가 이제 그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10명에서 15명, 한 12~13명이라고 치고 예. 그중에 선발 요원이 5명. 아, 이게 1군 전체는 그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엔트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엔트리는 1군 선수 등록을 시킨 겁니다. 그 엔트리가 27명. 27명. 예. 그중에 투수가 한 10명 정도 되죠. 우와. 그러니까 야구를 가장 간단하게 포지션을 나누면 투수, 예. 그 내야수, 외야수, 포수. 포수는 왜 따로 쳐요? 보통 이제 내야수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네. 내야수에 포함시켜서 보는 거는 단순히 이 투수가 던진 공을 받아주는 개념으로만 과거에는 포수의 역할을 한정졌거든요. 네, 배터리라고. 예, 이 투수를 리드하고 이 그라운드 전체를 조망하면서 수비진의 위치까지 타자의 특성에 따라서 좀 시프트니까 변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끌어당긴다는 전문적인 포지션 개념으로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포수를 내야수에서 빼가지고 특별한 포지션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안방마님 대우를 해주는 거군요. 예, 그렇죠. 아무튼 엔트리 27명 중에 10명이 투수다. 그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전력의 반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한화하고 두산이라는 두 팀이 걸출하다 현재. SK. SK. 예, 하나 팬이시군요. 한화가 아니고요. SK와 두산 예. 아니에요. 이거 민원성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아는 왜 꼴등까지 합니까? 기아요? 기아는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당장 네. 내일 경기 누구를 내보낼까 선발 투수로 이거가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 양현정이 한때는 선동열 뒤를 잇는 국보급 투수네 뭐 우리나라 좌완 투수 중에서는 최고네 이러더니 올해는 아주 그게 판판이 치고 막 양현종 이러더라고요. 선수로서는 9위도 조금은 좀 떨어지는 맛은 있지만 그보다는 네. 예를 들면 기아 이 타선의 도움 그걸 맞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투타 밸런스가 맞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던져야지 이겨야 된다는 절반이고 잘 던질 때 잘 쳐줘야지 점수를 내지 결국 이기니까. 예. 근데 아무리 잘 던져도 못 쳐주면은 힘든 거죠. 그리고 기아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름만 딱 보면 기아 선수들의 이름만 보면은 와 한번 해볼만 한데 이미 그 윤성민 선수는 이미 그 2월달에 전주훈련 갔다가 거기서 부상 때문에 전주훈련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왔어요. 예 들어왔고 윤성민 선수처럼 이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선발진은 완전히 무너졌고 마운드가 너무 불안하죠. 그런데 타선까지 지금 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광주에서는 일부이긴 하지만 예. 기아를 정신 차리게 하려면 구장에 구경하러 가지 말아야 된다. 홈팬들이. 예. 그렇게 해서 텅 빈 쓸쓸한 구장을 좀 계속 연출하고 그래야 정신도 차리고 뭐 감독을 바꾸든지 극약 처방을 할 것이다. 이대로 계속 응원해주면 지들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이럴 것이다. 막 이렇게 화난 팬들이 글 올리는 것도 봤어요. 올렸죠. 이게 솔로몬의 재판이 되는 거죠.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아니 근데 그 한때는 굉장히 잘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기아가 잘하던 팀인데. 이 우승하고 난 뒤에 예. 곧바로 그 다음에서부터 무너졌거든요. 한국 시리즈 그러게요. 우승하고 난 뒤에. 근데 이런 거 보면은 팀 내부적으로 정밀하게 왜 그 1년 만에 불과 우승했던 팀이 이렇게 몰락했느냐. 예. 팀 내부적으로 정밀하게 아마 그 좀 감사 하나 들여다 보면은 무언가 좀 문제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 여기든 저기든 감사가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5강 5약인데 그 중에서도 2강으로 굳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예. 말씀. 한 두어 달 있으면 기아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프로야구가 좀 더 재미있어지죠. 예. 그러나 음. 예를 들면 한화도 그렇고 뭐 롯데, 기아 이런 정도 팀들은 약간의 그 포텐셜은 있어요. 한번 터지는 맛은 있기 때문에 예. 올 시즌 마감하기 전까지 한번 반짝은 할 겁니다. 근데 그 반짝거리는 거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깨지려면 확실히 깨져야 또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 칼에 정리를 하십니다. 스포츠 뉴스 최동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